당신 같은 분이 여기 올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교내 안전은 저희 보안팀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으니 괜히 여기 어슬렁거리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부터 이 학교의 보안 업무를 맡게 된, 예. 제가 알기로는 임시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주임님께서도 이 문제는 이미 논의 끝에 결정된 거라고. 교장인 황준섭 씨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매정하게 답했다. 그는 번듯한 양복을 갖춰 입었지만 어딘가 급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치 동네 어귀에서 잘못 찾아온 사람을 내쫓듯 무뚝뚝한 태도였다. 한쪽에 서 있던 몇몇 교직원도 짐짓 곤란한 얼굴로 눈길을 피웠다. 끼를 옆에 있던 손녀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할아버지, 여기서 일하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왜 저 아저씨가 쫓아내려 하지? 그 말에 교장의 표정이 더 굳어졌다. 그는 손녀를 힐끗 보더니 차분하게 설명하는 척하면서도 가시 돋친 말을 던졌다. 학생인가 보군. 이분이 보안과 전혀 무관한 분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이미 학교에는 경비 인력이 충분하단다. 그리고 이 국제학교라는 곳은 보안 시스템이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이야. 나이가 좀 있으신 분께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일 뿐이란다. 손녀는 8살쯤 되어 보였다. 동그란 눈으로 할아버지와 교장을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군인 출신이라서 보안 같은 거 잘하실 수 있는데 군인 출신이라. 교장은 흥미롭다는 듯 짧게 웃고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넘겼다. 군 경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학교 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요즘은 시스템, IT, 각종 장비가 다 발달해 있어서 오래된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곁에 선 직원에게 눈짓하며 중얼거렸다. 곧 대회 행사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올 텐데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깔끔한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뒤에 서 있던 교직원 한 명이 작게 속삭였다. 교장 선생님, 저분이 오늘부터 임시경비로 등록되어 있긴 합니. 채용 서류도 이미 처리됐고요. 그러자 교장은 피식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했다. 알아요. 교감 선생님 쪽 추천이라고 들었습. 그래도 우리 학교처럼 국제적 명성을 가진 곳에서는 조금 더 젊고 세련된 분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요. 어쨌든 이미 채용된 건 어쩔 수 없으니 자리만 차지하지 않도록 조용히 지내셨으면 합니다. 서류상 정식 채용은 되었으나 교장은 사실상 그를 전혀 반기지 않았다. 임시보안요원으로 급히 채용된 73세 노인, 이름은 윤동수.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군더더기 없이 곧은 자세를 지녔다. 구식 보안복 위에 낡았지만 깔끔하게 닦아놓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손녀가 납득이 안 된다는 듯 교장을 바라보다가 할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았다. 할아버지는 군대에서 대단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여기선 안 대단한 사람인가? 괜찮아, 은서야. 윤동수는 손녀의 손을 다독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내가 어떻게 대단한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 그냥 맡은 일 잘하면 되는 거지. 그때 교장은 다시 한번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요. 맡은 일은 학교 정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출입증 확인 정도겠죠. 보안실은 내부에 고가 장비도 많고 업무가 복잡하니 무리하게 관여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뒤에서 흘러나오는 몇몇 교직원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분 나이가 좀 많아 보이지 않아? 잘못하면 우리 학교 이미지 망치는 거 아니야? 유니폼도 좀 별로인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채용됐다니까 어쩔 수 없지. 수군거림을 들은 손녀가 다시 눈을 반짝이며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차분한 표정이었다. 그는 작게 허리를 숙이며 교장에게 말했다. 알겠습. 혹시라도 학교에 도움이 될 일이 생기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필요 없다고 하셔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장은 수고하세요라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곤 다시 발길을 재촉했다. 손녀가 분한 듯 입을 삐죽거리자 윤동수는 가만히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는 원래 괜찮아. 자, 우리 은서는 수업 늦지 않게 교실로 들어가야지. 나는 정문 근처에서 지켜볼 테니까. 그 순간 교장과 교직원들의 시선이 다시 스치는 게 느껴졌지만 윤동수는 미동도 없이 손녀를 미소로 배웅했다.
새로 오신 보안요원분인가요? 저는 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박지영입니다. 정문 옆 경비실 주변을 살피던 윤동수에게 한 젊은 여교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아, 예. 윤동수라고 함니 임시로 채용되었어요. 안색이 생각보다 좋으시네요.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 들었는데 많이 기분 상하시지 않으셨어요? 윤동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웃었다. 별일 아닙니. 저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거니까요. 미션이 있으면 수행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본분만 잘하면 그만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정말 차분하시네요. 사실 교장 선생님은 꽤 까다로운 분이라 다들 신경을 많이 써요.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박지영 교사는 살짝 미소를 머금고 돌아섰다. 주변에서 누군가 작게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연세에 무슨 보안 업무를 하시겠대? 그냥 편히 쉬시지. 그래도 교감 선생님께서 굳이 추천했다던데. 뭐가 있긴 있나 보지? 이런 위스퍼스가 조금씩 스쳐 지나갔으나 윤동수는 별다른 내색 없이 주변 시설 배치를 살폈다. 학교 구조를 파악하고 비상 출구 위치와 CCTV 설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 마치 무뚝뚝한 노인의 호기심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그의 눈빛엔 어딘가 예리한 날이 서 있었다. 자, 여기 면회 출입증이요. 꼭 목에 걸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정문 부스에서 한 보안 직원이 방문객에게 안내하고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윤동수는 주에 깊게 바라보다가 출입문 구조를 다시 훑어봤다 그러자 교장 황준섭이 멀리서부터 보이더니 그를 보는 순간 묘하게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직원 몇몇은 호기심 반, 의심 반인 얼굴로 다가왔다. 혹시 군 경험이 있다던데 어디 쪽이셨나요? 한 남자 직원이 물었다. 해병대 출신이었다가 나중에는 전략 쪽에서 근무했습. 전략요? 군단급 작전 계통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뭐 그 정도였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직원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교장을 의식한 듯 태연하게 돌아섰다.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군 출신 경력을 크게 사용할 일은 없을 겁니. 그냥 편히 지내세요. 그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교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경비 일이라 해봐야 학생들이나 보호자들 통제하고 이상한 사람 못 들어오게 하는 수준이죠. 옛날 방식이 통할까 모르겠네요. 그 말에 자극받을 법도 했으나 윤동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국제학교다 보니 해외에서 온 부모나 관계자들이 늘 드나들었다. 아침 교문 풍경도 북적이고 분주했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각양각색의 차량이 줄지어 들어서고 교내에선 여느 때처럼 차분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 손녀 은서가 작은 가방을 흔들며 다가왔다. 응, 혹시 몰라서 좀 일찍 나왔어. 출근해보니까 아침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 교감 선생님이 어제도 할아버지가 학교 곳곳 돌아보는 거 봤다고 했는데 뭐라 안 했어요? 아니 오히려 칭찬해 주시던걸. 우리 교감 선생님은 인자한 분이시지. 그 얘기를 듣고 은서는 활짝 웃더니 손을 흔들며 교실 쪽으로 달려갔다. 바로 그때 낯선 전화가 정문 경비실로 걸려왔다. 받는 이는 늘 있던 경비 직원이었는데 그는 수화기를 들고 순간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폭탄을 설치했다고요?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직원이 당황해하며 자세히 묻고자 했지만 상대는 이미 전화를 끊어버린 후였다. 직원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곧장 교장실에 연락하려 했다. 그러나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다급해지면서 뭐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기색이었다. 폭탄, 폭탄이라니.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장에게 보고하러 달려간 직원 뒤로 윤동수가 다가왔다. 혹시 방금 전화 내용이 뭔가요? 아, 윤 선생님, 아니 윤 보안요원님.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왔는데 장난일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교장 선생님께 보고를 위급 상황이면 매뉴얼에 따라 건물 전체를 확인하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경찰에도 연락하고. 그렇긴 한데요. 교장 선생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해서. 직원은 이미 잔뜩 얼어붙어 있었다. 이내 교장실로 연결하려 했으나
전화가 통화 중이었고 교장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았다. 긴급 상황임니 우선 매뉴얼대로 가야 해요. 윤동수는 눈빛을 번뜩이며 침착하게 말했다. 제가 학생 대피 경로를 개략적으로 파악해 놨습. 모두를 밖으로 불러내되 혼란이 없도록 차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예? 아니 경비실에서 전부 움직이기엔 시간이 없습. 우선 교내 방송을 할 수 있습니까? 아, 네. 여기서 스피커 연결은 되긴 해요. 좋습. 그럼 우선 각 교실로 안내 방송을 합시다. 건물 밖으로 나와 운동장 쪽으로 집결하되 과도한 불안감을 주지 않는 표현을 써야 합니. 점검을 위한 긴급 대피 훈련이니 질서를 유지해 달라고 하세요. 직원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으나 하도 긴장해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윤동수가 대신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및 교직원 여러분. 현재 학교 시설 점검 관계로 일시적으로 대피 훈련을 진행하겠습. 질서를 유지하면서 각 층별 비상구로 이동하여 운동장으로 모여 주십시오. 재차 안내가 있기 전까지 교실에 머무르지 말고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은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교내 스피커를 타고 퍼져나갔다. 아이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곧 대피 훈련이란 말에 그나마 안심하며 짐을 챙겼다. 교사들은 살짝 당황스러워했지만 이전에도 비상훈련을 몇 번 했기에 큰 혼란은 일단 없었다. 한편 보고를 받자마자 교장이 뛰쳐나왔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누가 함부로 대피 방송을 한 거예요? 경비 직원이 더듬거리며 답했다. 그게 협박 전화가 와서 혹시 몰라서 장난 전화가 분명할 텐데 이 민감한 시기에 괜히 소문나면 곤란하잖아요? 교장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 학교에는 외국인 학생과 교사도 많았다. 짧은 영어 안내와 한국어 안내가 뒤섞이며 혼란스러웠으나 가파른 공포 분위기로 번지지는 않았다. 모두 훈련인가 보다 하는 기색이었기 때문이다. 황 교장은 분개한 표정으로 윤동수를 찾았다. 아니 왜 이런 호들갑을 떠십니까? 만에 하나 진짜 폭발물이 있었다 해도 지금처럼 부산 떠는 모습이 노출되면 외부에 나쁜 인상만 준다고요. 교장 선생님, 윤동수의 눈빛이 한층 엄중해졌다. 폭탄 협박이 진짜든 가짜든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임니 지금이야말로 정확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학교 이미지보다 사람이 먼저임니. 잠시 훈련이라고 공지한 것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이대로 큰 소문 내지 않고 대피 절차를 밟으면 혹여 실제 위험이 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교장은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이게 불시에 이런 식으로 그 순간 학생들을 인솔하던 박지영 교사가 다가와 번역 지원을 청했다. 외국인 교사와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대피할 수 있게 영어로도 짧게 안내해야 할 것 같아요. 조스 박 선생님께서 방송실에 가서 영어 안내 부탁드립니. 최대한 겁먹지 않게 점검 훈련 중이라고 설명하세요. 알겠습니다. 교장은 마지못해 한숨을 쉬었지만 이미 방송은 시작되었고 대피는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운동장으로 나간 학생과 교직원들은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질서정연했다. 일부 학부모가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했으나 교문 인근에서 차분하게 상황을 통제하는 윤동수의 모습이 보이자 의외로 공포가 크게 번지지 않았다. 모두 자리를 정해 앉고 선생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 잠시 후 경찰이 올 예정이니 모든 교실과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학교 건물 안은 비워두는 게 좋겠습니다. 박지영이 다시 뛰어왔다. 이미 112에 신고된 것 같아요. 경찰 측에서 출동 중이라고 하네요. 다른 교직원들도 일부는 현관 쪽, 일부는 건물 뒤편을 살피고 있어요. 교장은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상황이 정리되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경찰이나 군대 측 지원 없이는 혼란이 클 줄 알았는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몇몇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중얼거렸다. 저 노인분이 정말 침착하게 지휘하시는 거 보니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닌가 봐. 군에서 무슨 업무를 하셨길래 이렇게 차근차근 대처하실 수 있지. 아까 보니 학생들이 전혀 소란스럽지 않게 대피하도록 안내를 잘하던데.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분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운동장에 모였다. 공포심이 무작정 확산되지 않고 오히려 훈련 같은 분위기로 진행된 것은 확실히 큰 다행이었다. 경찰이 학교에 도착해 건물 내부를 수색하는 동안 운동장 한쪽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기 중이었다. 교장도 계속하여 죄송하다, 상황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대처가 예상보다 빠르네요. 대피 훈련을 많이 하셨나 봐요? 라는 말을 들으며 거북스러워했다. 그러다 교장은 문득 윤동수를 향해 다가갔다. 이렇게 일이 커지면 어쩌실 겁니까? 만약 장난 전화였다면 괜히 헛소동만 피운 셈이잖아요. 헛소동이라도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게다가 소동이라 하기엔 지금 이 정도면 질서정연한 편입니다. 교장은 짧은 한숨과 함께 불만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주변 학부모나 교직원의 시선이 점차 윤동수에게 집중되는 걸 느끼고는 더 이상 큰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경찰 측은 1시간여의 수색 끝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장난 전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관 몇 명이 학교 측과 대화하는 가운데 윤동수가 묵묵히 보고 서 있자 한 경찰이 다가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어르신이 아까 연락받고 대피 지휘하셨다고요? 참 침착하게 잘하셨습니다. 별 말씀을요. 혹시라도 돌발 상황이 생길까봐 저는 그저 경비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예, 아마 초기 혼란 없이 잘 대피시킨 덕분에 혹여 있을지 모르는 사고도 피한 것 같습. 고맙습니다. 경찰관이 돌아간 뒤 이번에는 교감과 학부모 몇 명이 윤동수를 찾아왔다. 정말 대단하세. 한 번도 이런 위급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는데 당황스러운 전화가 오자마자 바로 방송을 하고 학생들을 밖으로 이끈다는 게 어쩌면 그 판단 덕분에 다치거나 놀란 학생이 없었겠죠. 그저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니 윤동수는 여전히 차분했다. 아니요, 매뉴얼이라고 해도 경험 없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못해요.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교사들도 패닉 상태가 되지 않았잖아요. 저희도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휘를 하시더군요.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자 교장도 난처한 기색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황준섭 교장은 결국 작은 기침을 하며 다가와 말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 보안요원님. 난 그냥 의외로 진지한 상황이면 어쩌나 해서요. 사실 이런 식으로 대피가 진행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교장에게 미묘하게 쓴소리를 했다. 교장 선생님도 처음엔 막 헛소동이다, 큰일 난다며 반대하셨잖아요. 근데 역시 안전이 최우선 아닌가요? 교장이 당황해하는 사이 박지영 교사는 머뭇거리다. 조용히 윤동수에게 다가왔다. 군에서 어떤 일을 하셨길래 이렇게 정확하게 대응하실 수 있었나요? 오래전 일이라 굳이 말씀드릴 건 없어요. 군 생활하면서 다양한 작전과 상황에 대응했을 뿐이지요. 그때 인근에서 듣고 있던 한 학부모가 눈을 번쩍 였다. 작전이라니요. 혹시 저 신문기사에서 봤던 그 작전 책임자 이름이 윤동수 장군인가 하는 분, 설마? 박지영 교사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윤동수 장군? 설마 그분은 작전 전략가로 유명했던. 그들은 일제히 윤동수를 쳐다봤다. 교장 또한 놀란 듯 반응했다. 에이, 말도 안 됩니. 그런 분이 왜 우리 학교 경비로 오시겠습니까? 그러나 목소리는 이미 주변으로 번지고 있었다. 예전에 군단급 전략을 맡았다는 분,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었지. 해외 파병 때도 엄청난 전략으로 대대적 성공을 거뒀다고. 그때 계셨던 장군은 지금 은퇴 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어쩐지 교감이 그를 추천한 이유가 떠오르는 듯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윤동수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저는 그냥 예전에 조금 높은 계급으로 있었다가 이제 은퇴하고 조용히 살던 사람입니. 이렇게 제가 뭘 했든 지금은 큰 의미가 없지요. 이제 이 학교의 보안요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미 반쯤 확신에 찬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몇몇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여기 사진이 있네요. 헉, 이건 분명 얼굴이 똑같아요. 다만 예전 사진이라 조금 젊으시긴 한데 눈매가 똑같아요. 그러네.
윤동수 장군님 맞으신 것 같아요. 기사에 보면 그 유명한 TI 작전 전략으로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근데 왜 이런 자리에 주변이 웅성거렸다. 교장은 겉으론 말도 안 돼요. 사진이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겠죠라고 부정했지만 점차 자신도 흔들리는 눈치였다. 그의 시선이 다시 윤동수를 향했을 때 이전과는 달리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혹시 정말 그 윤동수 장군 본인이세요? 교장이 직접 묻자 윤동수는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장군까지는 아니었고요. 다만 군단장 보좌관 겸 전략 담당으로 일했었습. 전역 후 한동안 조용히 지냈고 요즘 그냥 소일거리 삼아 일하는 중입니다. 그러자 곁에서 어떤 사람은 흥분된 목소리로 군단급 훈련 몇 번을 명작전으로 성공시켰던 바로 그분이 확실해요. 하고 소리쳤다. 순간 시선이 모두 몰리며 교장의 입에서 조용히 감탄이 새어나왔다. 설마 저분이 과거에 그렇게 유명했던 같은 시간을 보내던 교직원들과 학부모들도 하나둘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사진과 기사를 비교했다. 이미 과거 보도 사진 속 인물과 그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럼 지난번 교감 선생님이 직접 추천한 이유가 이거였나? 어쩐지 교감 선생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만 하셔서 궁금했는데 진짜 대단한 분이 우리 학교에 계셨네.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자 몇몇 학생들이 우리 경비 아저씨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다. 아직 어린 손녀 은서도 주변 분위기를 감지하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음을 느끼는 듯했다. 할아버지 정말로 그 대단한 장군이었던 거예요? 음, 장군이라는 단어는 조금 부풀려진 거란다. 그냥 할아버지는 작전을 세워본 경험이 좀 있을 뿐이야. 와, 그럼 그 힘들다는 군대 작전을 막 멋있다. 은서가 반짝이는 눈으로 올려다보자 윤동수는 머쓱한 듯 웃었다. 교장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입을 열었다. 윤 보안 요원님, 제가 어리석었네요. 처음 뵀을 때 좀 무례하게 대한 것 같습.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교장을 쳐다봤다. 교장은 이 나이에 뭐가 부끄러운지 어딘가 작은 소리로 변명 같은 말을 덧붙였다. 어찌 보면 학교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젊고 잘 정비된 그런 경비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편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윤동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 저 또한 이곳 문화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교장님 입장에선 당연히 우려가 컸겠지요. 교장의 얼굴이 더욱 불그스레해졌다. 주위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잘못을 깨달았네 하는 수군거림이 들렸고 박지영 교사는 살짝 감동한 표정으로 눈길을 돌렸다. 폭탄 협박 사건은 다행히 아무 피해 없이 종료되었다. 경찰이 조사한 끝에 교내와 주변에서는 아무 위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고 발신지도 공중전화에서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장난 전화라는 결론이 유력해 보였다. 대단하신데요, 어르신? 예전엔 그런 전략을 세워서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다더니 지금도 학교 아이들을 도와주고 계시네요. 잠시 휴식을 취하러 경비실에 돌아온 윤동수에게 박지영 교사가 다과를 건네며 웃었다. 결국 같은 맥락이지요. 지켜야 하는 대상을 위해 움직인다는 거. 그녀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그런데 왜 군대에서 그렇게 높으신 분이 여기서 임시 보안 요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더 편한 길이 많았을 텐데 연금도 받고 있고 크게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손녀가 이 학교에 다니니까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었달까요? 또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싶었고요. 정말 이해가 가요. 손녀분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해주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이곳 분위기가 조금 빳빳하고 또 교장 선생님처럼 외형을 많이 중시하는 분도 계셔서 마음 상하진 않으셨어요? 나이가 들면 남들이 어떻게 보든 크게 신경 쓰이지 않습 세월이 가르쳐주는 부분이죠. 무시받으면 어때요? 어차피 내 역할이 분명하니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박지영은 그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멋지세 저 같으면 분통 터져서 참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처럼 폭탄 협박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군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를 발휘하실 줄은 몰랐어요.
경험이란 게 쓸데가 있는 모양이죠. 과거에는 더 복잡한 상황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이곳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돕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네요. 이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교장 황준섭이었다. 그가 어색하게 기침을 하며 들어왔다. 아, 박 선생님도 계셨군요. 윤 보안요원님,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사실 아까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렸지만 제 편견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 처음 뵀을 때는 어르신이 왜 하필 여기서 일하시려 하나 싶어 솔직히 당황했어요. 이곳은 외국인들도 많고 좀 더 화려한 보안 장치가 필요한 곳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황을 보니 기계가 다가 아니구나 하고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박지영이 분위기를 살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교장은 한 발 더 다가와서 말을 이었다. 솔직히 제가 대학에서 공부만 했고 현장 경험이랄 게 별로 없다 보니 안전 문제도 그저 인상관리 관점으로만 본 게 사실이에요. 오늘 정말 크게 배웠습. 대비는 철저히 하고 혹시 터질 수도 있는 최악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이렇게 무사히 지나갔을지 잠옷 의문이네요. 그러자 윤동수는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 다들 협력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교사분들이 빠르게 대처해 주셨으니까요. 교장도 덩달아 손사래를 쳤다. 전 솔직히 반대만 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보니 제가 얼마나 속이 좁았는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앞으로도 학교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야 물론이죠. 저도 딱히 뭘 바라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그걸로 됩니다. 교장은 목이 메는 듯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다시 머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며칠 후 교정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각 반에서는 평소처럼 수업이 진행됐고 이전 폭탄 위협 사태는 진짜 훈련으로 받아들여져 학생들에게 일종의 안전교육 효과를 주었다. 소문이 퍼지면서 학부모 사이에서 우리 학교 보안요원분이 사실 옛날에 큰 공로가 있으셨다더라라는 이야기로 호평이 생겼다. 한편 교직원 대부분의 태도도 바뀌었다. 식사 시간이면 종종 윤동수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거나 안전 관련 매뉴얼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이들도 생겼다. 윤 선생님, 다음에도 혹시 훈련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알려주세. 저도 도움될 만한 자료 찾아 놓을게요. 저희 체육관 쪽 비상구도 좀 잘못된 것 같던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교장이 직접 나서진 않아도 이미 학교 분위기는 이전과 달리 그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손녀 은서도 그 사실이 몹시 자랑스러운지 친구들에게 할아버지 얘기를 종종 했다. 우리 할아버지 전에는 되게 높으신 분이었어. 작전도 짜고 그런 멋진 일 했대. 친구들이 놀라워하며 우와 대단하다 하면 은서는 뿌듯해하면서도 지금은 그냥 보안 아저씨라니까 하고 웃었다고 한다. 어느 날 저녁 건물 복도를 순찰하던 윤동수의 옆으로 교장 황준섭이 조용히 다가왔다. 예전 같았으면 아예 눈길도 안 줬겠지만 이제는 스스로 걸음을 멈추고 말을 거는 모습이었다. 윤보안 요원님,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건 저희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제안 드리는 겁니다만 지금 임시로 계시잖아요. 기간 연장이나 정식 채용 쪽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일 덕분에 우리 학교도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싶은데 경험 많은 분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저야 도움될 수 있다면 기쁜 일이죠, 허나. 제가 나이도 있고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무리하게 뭘 시키고 싶지는 않습. 다만 보안 시스템 점검 같은 자문이나 학생 안전교육 쪽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동수는 잠시 눈을 깜박였다. 예, 그거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황 교장은 안도한 듯 웃었다. 사실 지난번 폭탄 협박 때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이 학교의 책임자로서 한없이 부끄러웠습. 그래도 당신께서 피해 없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역시 한때 여러 작전을 담당해 봤지만 아이들이 곁에 있는 상황에서의 긴장감은 전쟁터와는 또 다르더군요.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자칫하면 쉽게 공포에 빠지니까요. 그런데 당신처럼 차분한 분이 있으니 모두가 안심했습.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교장의 얼굴에는 그간의 미묘한 갈등과 오만함이 녹아내린 듯한 표정이 있었다.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윤 보안 요원님은 그렇게 훌륭한 경력을 두고 왜 더 높은 자리나 더 편한 길을 찾지 않으셨나요? 대외적으로 강견을 하거나 컨설턴트로 일하면 더 많은 대우를 받으실 텐데.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젠 조용히 살고 싶었습. 현역 시절에 이미 많은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결정을 내렸고 그 무게가 꽤 컸습. 그래서 저녁 후엔 가족과 평범한 시간을 보내며 나머지 생을 감사함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했어요. 이번 일도 손녀가 이곳에 다니는 덕분이고요. 교장은 잠시 숙연해졌다 듣고 보니 저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무게였겠네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길이 있죠. 전 이제 제게 주어진 작은 역할을 수행하며 편히 지내는 게 제 삶의 우선순위입니. 그래도 여전히 제가 배운 것들이 누군가에게 도움된다면 그만큼 보람된 일이 없겠지요. 교장은 눈을 깜빡이며 작게 한숨 섞인 웃음을 지었다. 많이 깨닫고 갑니. 저도 학교를 위해 일하면서 늘 수치나 평판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정작 중요한 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배우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을 텐데요. 늦지 않았음.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날 밤 교장은 집무실로 돌아가며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다. 그 모습은 이전의 고압적이고 자존심 강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마도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생긴 모양이었다. 한 주 후 학교에서는 그간의 폭탄 협박 사건을 계기로 공식적인 안전교육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비상사태 대처 방법을 직접 시연하고 학교 보안 체계 개선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윤 보안 요원도 초대되었다. 연단 위에 선 교장이 먼저 인사말을 전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학교가 어느 정도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또 어떻게 더 개선해 나갈지를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 사실 지난번 일로 저도 매우 놀랐고 동시에 배웠습. 이 학교에 있는 모든 분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말에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외국인 교사나 학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교장은 이내의 시선을 윤동수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임시 보안 요원이셨지만 이제 정식으로 학교와 함께해 주시기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 군에서 오랜 기간 전략 업무를 맡으셨고 저녁 후에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작은 역할들을 계속해 오신 분입니. 윤동수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윤동수는 담담하게 걸어 나왔다. 이전 같으면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을 교직원들도 이제는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박수를 보냈다. 특히 학생들은 호기심과 존경 어린 눈빛을 보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 국제학교의 보안요원 윤동수입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며칠 전 폭탄 협박 사건이 있었습. 다행히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지요. 그건 결코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차분히 따라주신 덕분이니 사실 이런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 그래서 평소 대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발표에서 그는 간단한 비상 대처 요령과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안전 수칙을 소개했다. 군 시절의 경험을 장황하게 풀어놓는 대신 이 학교 현장에 맞춰 명쾌하게 정리해 주었다. 발표가 끝날 무렵 박지영 교사가 통역을 맡아 외국인 학부모들에게 설명을 덧붙였고 교장도 자신의 잘못과 반성을 담아 몇 마디를 전했다. 제가 그동안 조금은 편협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 나이 혹은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는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습. 앞으로는 우리 학교가 겉만 번지르르한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에 장내에서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다. 잘한다. 라고 외치는 학부모도 있었고 정말 좋은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녀 은서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만의 조용한 환호를 보내는 듯했다. 행사가 끝나고
교장은 윤동수에게 조용히 다가왔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실제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셔서 다들 크게 공감한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떠들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들 좋아했습. 사실 지난번 사건이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인 예고편이었잖아요. 덕분에 한번 진짜 훈련을 해본 셈이 돼서 오히려 아이들과 학부모들 모두 안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순간 은서가 살금살금 다가왔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친구들도 다 칭찬해 줬어요. 그래, 칭찬받을 만한 건 별로 없는데. 윤동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손녀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다. 곁에서 교장이 뜸을 들이다 한마디를 건넸다. 윤보안 요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학교가 필요로 한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전에 없던 믿음의 온기가 오갔다. 며칠 뒤 어느 고요한 오후 학생들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교직원들은 각자 업무를 보던 중이었다. 교장은 교무실에서 학교 운영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에 손을 대고 있었다. 비상 매뉴얼 재정비, 교사와 직원 대상 안전교육 개선, 그리고 신규 채용 프로세스에서 외형과 나이가 아닌 실질적 역량을 평가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 그 문건은 뭐예요? 한 교직원이 호기심에 물었다. 아, 이건 앞으로의 우리 학교 운영 지침을 조금 업데이트하는 겁니. 이왕이면 이번에 배운 교훈을 반영해야죠. 그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 같았으면 이 학교는 명성에 걸맞은 인물을 써야 한다는 식의 교장의 고집이 강했지만 이제는 한결 유연해진 모습이었다. 한편 운동장 쪽에서는 은서가 할아버지에게 새로 배운 줄다리기 기술을 자랑하며 깔깔댔고 그 옆을 지나가던 학생들이 윤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며 인사를 건넸다. 윤동수는 꾸벅꾸벅 고개 숙여 답했고 그러는 모습이 왠지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보였다. 박지영 교사가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다가 살짝 미소 지었다. 정말 놀랍네. 처음엔 모두가 편견을 가졌는데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뿐이 되셨네. 아이들의 웃음소리, 교실에서 들리는 잔잔한 음악 수업 소리, 그리고 교정에 부는 맑은 바람. 한때 폭탄 협박으로 소란스러웠던 학교엔 평화로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윤동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과거에 바쁘게 작전을 짜던 때도 중요했지만 지금 이 조용한 일상이야말로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로구나. 그가 말없이 미소를 지을 때 저 멀리서 교장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잠시 눈이 마주치자 자연스레 가벼운 목례로 서로를 방였다. 이전의 경직됨이 아닌 참된 동료애가 깃든 모습이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분명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겉모습이나 나이, 직업만 보고 누군가를 성급하게 판단하진 않았나요? 언제나 우리 곁엔 의외의 경험과 이야기를 지닌 분들이 있습. 그분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건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주변을 다시 보세. 회사의 단순한 경비 아저씨, 학교의 식당 아주머니, 골목에서 청소를 하시는 분. 어쩌면 각자 놀라운 과거와 재능, 그리고 삶의 철학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릅니. 그리고 그 잠재력이 발휘될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거나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시나요? 혹은 스스로는 어떤 잠재력을 감추고 계신가요? 때로는 우리가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이 위기의 순간 가장 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변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봅시다. 누군가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한다는 건 그 자체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일이 될 테니까요.